나는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된 새댁이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처음 결혼할 때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양가 부모님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신혼 초반에는 나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나에게 간섭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다. 된장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반찬가는 왜 이렇게 싱거운지, 빨래는 햇볕에 널어야 옷감이 상하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얕잡아보는 말들이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남편과 나는 맞벌이라 저녁 늦게야 집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불쑥 집에 찾아와 있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남편이 알려드린 게 화근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는 첫마디부터 나를 곤란하게 했다. 집안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며 청소도 제대로 못한다고 했다. 나는 퇴근하자마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청소는 주말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남편에게도 말해봤다. 하지만 남편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다.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그냥 넘어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나를 압박했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늘 흠을 잡았다. 시댁에 가면 더 심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은근히 나를 깎아내렸다. 남편은 일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성격도 좋은데 며느리가 부족해서 고생한다고 했다.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했지만 듣는 사람들 모두 알았다. 그건 그냥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대놓고 반박할 수도 없었다. 분위기를 깨면 괜히 더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억지로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에게 늘 맞장구만 치는 남편 사이에서 점점 숨이 막혔다. 결혼 전에는 몰랐다. 남편과 내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집안이 얽히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졌다. 시어머니는 나의 일상에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했다. 장을 보러 가면 전화를 걸어와 꼭 본인이 알려주는 시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마트에서 산 것들은 다 화학조미료 덩어리라며 싫어했고 심지어는 내가 입는 옷까지 지적했다. 며느리가 집안 체면을 세워야 한다면서 화려한 옷보다는 단정하고 보수적인 옷을 입으라고 했다. 나는 처음에는 애써 참고 넘어갔다. 이 집의 며느리가 된 이상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맞춰도 끝이 없다는 거였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시어머니는 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저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모습조차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남편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였다.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이 엄마에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노력하지만 더는 감당하기 힘들어.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내가 이해해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는데 오히려 나만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는 기분이었다. 갈등은 결국 폭발했다. 시어머니 생신 때였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또다시 나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내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더니 너무 짜다며 혀를 차는 시어머니.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까지 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나는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식탁에 앉아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항상 부족하다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더니 말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남편은 나를 탓했다. 엄마가 체면을 중시하는 분인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굳이 그렇게 말했어야 했냐며 화를 냈다. 나는 억울했다. 언제까지나 시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나도 사람인데 존중받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굴었고 나를 집안의 문제거리처럼 취급했다. 명절 때도 일부러 나에게만 힘든 일을 몰아주었고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며 대놓고 모욕을 주었다.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고 남편과의 관계도 삐걱거렸다.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고 대화는 줄어들었다. 나는 고민했다.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의미가 있을까? 한편으로는 내 인생을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분노도 치밀었다. 나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조차 사라졌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면 그 고통이 그대로 대물림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병원에 실려갔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쓰러져 버린 것이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본 남편은 처음에는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되잖아. 그 말에 나는 속이 무너져 내렸다. 내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나를 탓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도 지칠 수밖에 없어. 엄마를 존중하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최소한 내 편도 들어줬으면 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똑같았다. 내가 아프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며 눈치를 주었다. 나는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그림자에 눌려 살았다. 어느 날 친정에 다녀온 후 나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친정어머니는 내가 몰래 흘린 눈물을 보고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다. 너무 힘들면 내려놓아도 괜찮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버텨왔던 마음의 댐이 무너졌다. 나는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 친정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동안 말하지 못한 고통을 쏟아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눈밑은 검게 그늘졌고 피부도 거칠어졌다. 이게 과연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나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대화를 청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솔직히 말해줘. 엄마와 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는 정해야 해.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입을 열었다. 나는 엄마를 버릴 수 없어. 그 말은 곧 나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결혼 생활은 나 혼자만의 희생으로는 지탱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렸다. 무섭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조금은 후련했다. 끝없이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결심을 굳혔다.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남편이 끝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 때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도 두려움은 여전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기도 했고 앞으로 혼자가 된다는 사실이 겁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처럼 매일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앞에 섰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말들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는 제 자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곧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다. 당장 나가라.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짐을 챙기고 친정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보았다. 마치 오래된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분이었다.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 따뜻한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편안히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나를 되찾아갔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내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었다. 물론 이혼이라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나는 더 이상 희생만 강요당하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결혼은 두 사람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인내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고부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억압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도. 그제야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